네, 이정호의 찍으면 간다. TV사이트 S 이정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장은 좀 무섭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는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부터 짧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간밤 뉴욕 증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걱정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오늘 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무너질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무너질 줄 몰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TSMC가 때려 맞는 모습세, ASML도 때려 맞는 모습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다운은 또 어떻게 보면 좋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만 지금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AI 산업을 안 할 거냐? 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건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약간 그렇게 따지면 불안정인 요소가 가장 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뭐래도 누가 뭐래도 주가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이런 부분을 다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애플과 메타, 구글의 실적이 잘 나와야 우리가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더 엔비디아 제품을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는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많이 하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스닥이 더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어떻게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냐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많이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을 저가에서 살 거냐 아니면 지금 잘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다시 담을 거냐 이런 두 가지 플랜을 갖고 대응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것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 두 종목을 좀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고요. 저희가 그 올라가는 종목들 잘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도 받았던 종목들, 성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고요. 자, 탑5도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변동은 없는데요.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PI 첨단 소재가 23%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유한양행도 20%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현대로템, 일진전기까지 핫하게 거론이 됐던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AS로는요. 첫 번째로는 녹십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 좋았는데 녹십자가 2%가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익률 9% 넘어가고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 목표가 홀딩해 볼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약바이오는 잘 가주는 모습세가 있습니다. 왜냐? 시장이 빠져도 개별 섹터인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노십자를 지금 파냐?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지금 저항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한다고 하면 바이오 랠리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 14만 원 제시했는데 그때까지는 좀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랐는데도 진입 가능한가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조금 어느 정도 기간 행보가 좀 걸치면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핫한 제약바이오, 뭐 비만약, 항암제 이런 쪽이 아니라 이 종목은 약간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큰 이슈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홀딩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힘스 볼게요. 자, 힘스가 어제 힘이 정말 좋더라고요. 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16,500원 찍은 자리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선 기자재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 종목을 말씀해드렸어요.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종목 안타깝게 손절치고 어제 급등하는 모습가 나왔는데 현대인스는 어떻게 보면 저가권을 약간 지켜주면서 어제 급반등하는 모습가 나왔습니다.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HD, 현대중공업 요즘 잘 나가잖아요. 그 기세를 타서 같이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조선 업종들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세가 많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세가 나왔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분에서도 들어갈 만하다. 우리가 들어갔던 진입가 부근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8,000원이었습니다. 18,000원이었으니까 목표가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는 자리네요. 현대임스 어제 조선주, 조선기자재 너무 힘이 좋았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홀딩으로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는 방법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셔서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검색창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요.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고요. 상단에 QR코드 나와 있죠. 지금 카메라 켜고 찍으시고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오늘 정말 기대감 한껏 키우는 발언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 뭐예요? 네, 첫 번째 종목은 KCC입니다. KCC요. 건설 네, 맞습니다. 건자재. 네. 예,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굉장히 핫하던데 자, KCC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건자재와 도료 소재를 사업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KCC 하면 제일 많이 들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창호 쪽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건자재, 도료, 도료가 뭐냐? 페인트 쪽도 많이 하고 있고 소재 쪽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그만큼 다각면으로 많이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호만 있는 게 아니라 페인트 사업 그리고 소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소재 사업에서 지금 눈에 띄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실리콘 사업 쪽을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모세가 있었는데 좀 이따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22년도에 실리콘 사업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제일 신고가를 찍어줬던 모습인데 이제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적자가 지속이 됐어요. 근데 1분기 이후로 어느 정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2분기까지도 기대감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키포인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KCC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비주류로 많이 차지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도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인데 오.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이런 종목이 왜 갖고 왔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 지금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시장이 빠질 때 많이 빠지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도 알게 모르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렇게 시장의 영향을 많이 안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연도보다 내년이 더 좋다는 거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KCC가 어느새 신고가를 갔었네요. 진짜 1년 동안에 한 50% 넘게 올랐다라고 지금 나와 있었는데 지금 자리가 어떻게 매수 포지션 잡아봐야 되는지 궁금해지고요. 두 번째로는 도료 산업 선전하고 있다. 앞서서 페인트라고 네, 맞습니다. 하셨죠. 네. 지금 페인트가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냐라고 보시면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외벽에도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요즘에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을 KCC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구축 아파트들, 노후된 아파트들의 외벽, 페인트나 이런 부분을 확장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에 페인트를 못 뿌리니까 옛날 아파트 다시 한번 좀 더 깔끔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출적인 측면을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요즘 선박 엄청 핫하잖아요. 조선기자재다, 조선업이다 계속적으로 핫한데 이쪽이 어떻게 보면 페인트 관련 업종들한테는 호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배를 다 건조를 하면 마지막으로 페인트 작업을 합니다. 제가 해군을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군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육군에서 땅을 판다고 하는데 해군에서는 페인트 칠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배가 노후화 방지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많이 칠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즘에 선박이 많이 나오면서 이 페인트 수요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동차 쪽이에요. 우리 자동차 뭐 색깔별로 많잖아요. 그렇죠. 빨간 거, 하얀 거, 검은 거 있는데 그만큼 페인트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왜 이렇게 그러면서 도료 산업이 확장이 됐냐라고 보시면 요즘 또 트렌드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페인트로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단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도료 쪽 사업이 호재가 나오면서 지금 실적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상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도 그렇고요. 수주 소식이 굉장히 잦잖아요. 네. 그만큼 배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 보니 도료 산업 쪽으로도 호재가 될 거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내년에 사상 최대치의 실적 기대감이 있네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리콘 쪽에 지금 괜찮아요. 실적주예요, KCC가요? 네, 그렇죠. 실적주로 받아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내년 사상 최대 실적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예. 돈을 엄청 많이 법니다. 네, 거의 분기당 1,000억 이상을 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보다 내년이 더 좋은 기업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나. 지금 시장이 빠지면 결국에는
이게 꽤 오랜 하락이 됐을 때 그럼 25년도에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강할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좋은 종목을 찾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좀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은 실리콘 이 사업부가 이제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 22년도에 실리콘 관련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는 다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고 거기에 덮친 격, 엎친 격으로 도료 사업까지도 더욱더 확장되는 부분 조선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KCC도 동반 상승세가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자동차 수요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차 자동차 수요도 올라간다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페인트 관련 종목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건설 경기도 계속적으로 안 좋았는데 이젠 또 좋아진대요.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건 뭐냐? 바로 페인트 관련주인 KCC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정말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 목표가는 어디가 될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 지금 매수가는 좀 싸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오늘 같은 날 시장을 좀 빠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분 다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32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제 종가가 얼마였을까요? 35만 원 선인가요? 32만 원. 어제가 33만 7천 원인가? 33만 7천 원 선. 지금 매수 포지션인데 매수가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32만 원 이하에서 들어가자 집어 주셨고요. 목표가 36만 원, 손절가 29만 원 가격 흐름 놓고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이록 코리아입니다. 하이록 코리아, 네. 이 조선 기자재 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반도체 조선 기자재 쪽인데 다들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사실 반도체로 묶이는 줄은 몰랐네요. 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쪽에 어떻게 보면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장비 증설이나 이런 게 나올 때 호재를 받는 게 이쪽 하이록 코리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워낙 조선 기자재가 핫하니까 피팅류 관련해 가지고 성강이나 태강 이런 쪽이 하이록 코리아, 디케이라 이런 쪽이 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 엮이는데 조선 기자재 쪽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거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바로 석유 화학 쪽입니다. 석화주로도 볼 수 있네요. 네,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석유화학 쪽으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인데 그만큼 이 하이록 코리아는 전방위적인 산업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반도체로 많이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선 기자재로 엮이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은 받고 있다. 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종목에 또 히든 포인트가 있다.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이따가 지금이 아닐까 싶은데 원전 관련주로도 묶인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앞서서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네. 조금 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이 승기를 잡았다라는 거였는데 원전주로 본다면 오늘 급등했다가 세로뉴스로 작용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지금 원전 관련주로 많이 올라갔던 것.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숨겨진 원전 관련주입니다. 네. 이거 원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다. 저도 몰랐어요. 혼자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요? 항상 저는 숨겨진 걸 잘 갖고 오는데 이 시장에서 몰라줘서 좀 섭섭한 마음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마음이 아픈데 이건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매출의 비중이 되게 낮습니다. 회사 쪽에서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원전 관련주냐? 한국수자력 원자력에서 지금 인증을 취득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원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정체해 있던 부분이라서 매출의 측면은 많이 낮은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수주가 되면 올라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피팅 관련주들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쪽도 원전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원전 관련주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로도 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 피팅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사실 영일만 대왕고래 관련주가 뜨면은 피팅 관련주도 뜹니다. 그리고 상승 폭으로 봤을 때는 가장 돋보이는 쪽이기도 해서요. 하이로코리아 그쪽으로도 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계속적으로 중장기적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어요. 이 회사 정말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알짜 배당 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배당을 1,000원 정도 했어요.
그게 주가 지금 환산을 하면 약 4%대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번 연도에도 하면 약 4%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계속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사주를 모아서 300억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총이 약 3천억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10%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주주적으로는 되게 좋은 모습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주한테 되게 좋은 부분이 있다. 왜 이렇게 회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냐라고 봤을 때 PBR도 되게 낮은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알짜 산업을 하고 있지만 주주한테도 잘해준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피팅은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를 보면 빅테크 기업들만 떨어졌어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정체된 모습세는 있지만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도 아직 그런 부분 눈치 보기 장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나가면 또 수혜를 보고 조선이 잘 나가면 수혜를 보고 그리고 석유화학 쪽이 잘 나가면 수혜를 보고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산업이 포트폴리오가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보다 내년이 시장이 더 좋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이런 부품주를 들고 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이로코리아 진짜 모멘텀이 엄청 풍부하네요. 주주 환원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하이로코리아인데 지금 자리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될까요? 어떤 네. 가격이에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싸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렴하게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그만큼 조금 오늘 타격이 입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27,100원 이하 또 어떻게 보면 단가 좀 외우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27,000원에서는 좀 지지를 해줄 것 같고 27,100원 정도에서는 잡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이하로부터 잡고 대응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목표가는 3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8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목표가가 35,500원이면 꽤나 좀 높은 것 같아요. 좀 길게 보고 가져가자라는 관점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조선기자재 탄력을 받아서 오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피팅 업계들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목표가 35,500원, 손절가 25,800원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자세히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려 보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S 초록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이정우 전문가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 상단 위에 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1644-5607로 전화하셔도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